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4일 눈이 많이 내린 그런 이제 토요일 오전입니다. 저야 뭐 아침부터 책을 좀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쿠키도 하나 먹으면서 방송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도 나고 그래서 미리 오늘 방송할 거를 좀 요약해 놨고요. 오늘은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할 게 좀 양이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뺏는 거고요. 저 역시도 뭐 무료 방송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방송답게 준비를 좀 하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저도 뭐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거의 8년 차. 주식 투자한 지는 뭐 어쨌든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년이 넘어 20년 투자를 했으니까 얼추 뭐 한 2, 3년만 있으면 저도 한 30년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뒤로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좀 제가 조금 즐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날들도 많았죠. 떨어지고 폭락하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거를 뭐 견딜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뭐 유튜브로 오늘도 지금 이렇게 상담하는 방송 있죠. 주식 실패한 사람들 꽤 돼요. 그거 봤는데 보면서 뭐 생각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보고 또 나름대로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 지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생각이 엑기스죠. 집약돼 있는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보다 뭐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제가 뭐 나쁜 머리라도 뭐 계속 이렇게 보고 쓰고 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다가 막 핀트가 번나가서 뭐 여러분들을 특히 요즘에 가스라이팅을 뭐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거 안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해야죠. 너무 제가 또 빠져들어가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뭔가 저도 막 여기서 뭔가 큰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뭔가 빨아먹으려고 그래도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려면 제가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막 여러 가지 가끔 뭐 얼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결론은 우선은 뭐 이렇게 선을 좀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서 뭐 조금 이제 뽑아온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방송할 거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기사도 보겠지만 이제 로봇주의 하락이 좀 심했어요. 물론 이제 로봇주가 CES 끝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올 거다. 지수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직접적인 얘기는 뭐 이제 현대차 노조의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아틀락스가 이제 그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된 건데 어쨌든 로봇 전체 테마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이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30배 아틀라스의 그 가치가 올라가고 또 그 상장까지 하게 된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러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연관된 회사들이 다 올라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악재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 악재의 빌미는 뭐 현대차 노조가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다고 노조가 뭐 회사의 운영 방침을 뭐 아사리판 만들지 않고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가는 게 맞죠. 스마트 팩토리화 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또 거기는 새로 공장을 짓는 거니까 물론 한국에서 만드는 물량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회사 자체에서는 법이나 제도
그리고 에, 너무 좀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런 뭐랄까 규정 노조 이런 데가 있는 데보다는 차라리 세제 혜택과 뭐 여러 가지 땅도 주고 뭐 이러한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국적화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조들도 잘못하는 게 너무 자신들의 밥그릇 그것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 가서 하자 그런 게 더 편할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 반침이나 이러한 다국적 사회에서 우리나라만 뭐 노조가 뭐 해갖고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노조도 옛날의 노조지 지금은 많이 변질됐고 좀 하여튼 뭐 옛날보단 좀 한마디로 좀 이상해진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명언. 자, 오늘 24일 토요일. 자, 주식 명언 중에서 찰리 먼거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봄도 다가오고, 이제 이 책 좀 읽으시라는 뜻에서 썼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데도 똑똑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동영상 하나 봤지만, 이제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이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책으로도 뭐 전자책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한정된 거고 결국에는 이 책을 본다는 거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죠. 좀 느리게 생각하고 좀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필요할 때, 좀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뭐야, 지필가라고 할까요? 그 쓴 작가가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책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노하우와 뭔가 그러한 좀 깊은 내용들에 대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상상력도 좋아지고, 또 사람이 깊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안 읽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가스라이팅을 엄청 합니다. 좌파, 우파, 뭐 동네 어쩌고 아파트 단지 뭐 무슨 맘 해갖고 다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죠? 심지어 뭐 여러 단체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권이 개입한 데는 가스라이팅을 해요. 가스라이팅. 그죠? 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려면 결국은 본인이 확고한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 인간으로서의 염치, 본인의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 그런 거에 대한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염치가 없게 되면 사람은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죠? 거의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뭐 심각한 상황에 갔을 때는 이 염치, 본인의 그런 가치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투자를 잘해서도 아니고 다만 좀 주식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아까 그 주식 이렇게 뭐 고쳐주는 뭐 트레이딩 해주고 뭐 이런 거 봐도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종가 매수니 뭐 돌격 매매니 뭐 돌파 매매니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된 자료,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물론 성공할 확률이 높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성공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게 된다면 그 주식을 올리는 주체들은 분명히 그 편법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때려 박고 있어야 돼요. 정보도 불공평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시장인데 그거를 뭐 오픈된 정보를 갖고 특히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를 갖고 뭐든지 이런 주식을 일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합리적인 시장. 근데 합리적으로 주식이 움직인다면 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주식에서 이제 대장이 돼야 되죠. 그죠? 다 증권회사 저기 뭐야 점장이나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은 하버드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꽉꽉 차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머리가 좋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을 잘하겠죠. 또 뭐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부터. 근데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촉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러한 경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뭐 계속 저도 생각하지만 오래 할수록 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손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투자의 과정은 결국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뭐 SK 하이닉스니 뭐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는 뭐 10만 원대일 때도 있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사서 그냥 가져갔어도 지금 뭐 한 70만 원도 넘어갔죠. 10만 원대 들어갔다면 뭐 7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주식들을 사서 자기가 그 떨어지는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해서 아, 이거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머리로 뭔가 이렇게 뭐 회계가 어쩌고 뭐 이런 뭐 머리를 뭐 파박 돌아가서 이런 것보다는 오래 앉아 있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기적인 매매나 이런 거를 위주로 뭐 얘기해서 하루에 뭐 몇백씩, 뭐한 달에 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씩 꾸준히 벌어간다는 거. 그 이론상은 맞지만 그걸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개인이 뭔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식과 함께 그리고 주식에 뭔가 이렇게 그 일정 부분의 시간만 활용해서 하루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매매 전략을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뭔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 종목을 좀 사서 뭔가 좀 뭐 저점이 됐든 올라가는 분야가 됐든 그 자신이 그 리스크가 그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또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만약에 뭐 손실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최소한 손실률일 때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그 대신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을 오래 가져가셔야 돼요. 그 제가 자꾸 저기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좀 수익을 오래 가져가시라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자, 이게 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뭐 한 5천 원 정도를 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5천 원 가니까 그때 파세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긴 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 가다가 뭐 한 2천 원 찍고 다시 뭐 1,500, 1,800원, 뭐 1,500원 빠지면 다 던져요. 예, 무슨 5천 원을 가냐? 2천 원 가서 빠지는데. 그랬다 이 사람들이 다 던지면 또다시 3천 원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 요 두 번째랑 똑같아요. 자, 쇼펜하우어는 사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뿐이다. 특히 이 뭔가 어떠한 이런 사물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사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물은 뭔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그거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뭐 막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은 거죠. 요리조리 요리조리.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또 어떤 종목 많이 상승한 종목을 이제 게시판을 보고 왔는데 그 종목이 이제 한 50%대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유료 회원 종목인데, 뭐, 근데 뭐 50%를 제가 말한 가격에 샀으면 지금 50% 정도 좀, 50%는 아니고 한 40% 정도 되겠네. 한 40%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자, 갑자기 게시판에서 이 종목에 무슨 어떤 종목이 됐던 단점이 있죠. 우량 회사라도. 자, 갑자기 단점을 진짜처럼 엄청 부풀리는 세력이 나타나요. 단점을.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못 가고 꼬라박는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그 논리가 틀리지가 않아요. 그 단점이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처음에
자, 제가 이거 5배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빠질까 하고 아니면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단점이라고 막 누군가 게시판에 쓰고 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는 없어요. 뭔가 어떤 생물이 됐던 장단점이 있죠. 근데 단점을 갑자기 부각하면서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막 빠지려고 그래. 조금씩 빠져. 그러면 아, 이 사람 말을 뭐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던 거는 다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5배 갈 주식을 여기서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면 뭐 한 30%만 먹고 던지는 거죠. 아, 그 사람이 틀렸다. 아, 이거 안 돼. 이게 수익 난 거라도 먹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뭐야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처음에 우리가 매수할 때 생각을 얼마까지 가겠다고 저는 항상 그걸 계산하고 사는데, 물론 안 갈 때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사는데, 중간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매도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이제 막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얘기를 하면 다 던져요. 그럼 나중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행보하다 보면 다 없어. 그러다가 이제 쭉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여기서 사면 또 빠지죠. 또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생각을 꾸준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는 엉덩이가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여기도 포모라고도 썼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이 포모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포모, 완전히 미친 사람, 포모 때문에 막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아. 누구는 뭐 10억 벌었다. 누구는 30억 벌었다. 누구는 뭐 그러면서 1,000만 원으로 뭐 30억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누구는 모르다가 햄버거를 먹었다. 자, 소외 불안증.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벌었어.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식들. 그죠? 자, 대표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는 뭐다?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포모 증세까지 지금 그 정신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죠? 무슨 기법, 무슨 형식, 무슨 차트 보는 방법, 예?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쫓기 시작해요. 과도한 비용. 그럴 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뭐야 그러한 이제 특별한 기법을 가르쳐 드릴게 하고 제가 만들 수도 있죠. 간단해요, 만드는 것도. 검색식이나 이런 거 해갖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빼냅니다. 그죠? 주식해서 잃고 저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돼서 또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가스라이팅해서 여러분의 돈을 갈취한 거죠. 불안한 마음을 일으켜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많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다 이 투자라는 세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계속 이런 거예요. 변하는 건 사람의 감각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와리요리 갔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수익이 나면 좀 끈찐득하게 가져가십시오. 주식은 불안할 때 잘 가요.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가고. 로버츠도 그랬죠. 물론 로버츠도 요번에 이 현대차 노조 문제는 뭐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반등은 안 나오고요. 하루 이틀짜리 뭐 급등은 다시 나올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더 며칠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 좀 앞으로 좀 이제는 좀 비탄력적으로 로봇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탈출하실 분들은 뭐 서서히 탈출을 하셔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감옥에서 집필했습니다. 감옥에서 집필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사람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돈키호테라는 그러한 바람둥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해학과 그런 풍자를 넣어서 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인가짐을 갖냐에 따라서 감옥에서도 그러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모도 얘기했죠. 소외 불안감,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이런 포모 이 불안감, 이 포모 같은 이런 증상들을 갖지 않는 게 좋죠.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그러면 남들이 부자 됐다고 나도 부자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가 노력 안 하거나 실패하면 부자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얘기할 종목들은 다날, NHKCR,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IT아이즈, 코나이, 핑거, 갤럭시 모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아톤, 유라클, 한국정보인증, 큐러셀, 나노팀, 스페어, HVM, 아이비 플러스, ICTK, 아타모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날부터 유라클, 한국정보인증까지는 뭐냐면은 그 스테블 코인 결제 그리고 조각 투자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조각 투자 관련주면서 특히 이 스테블 코인 결제 이러한 그런 뭔가 시스템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먼저 갔어요. 옛날에도 이 스테블 코인이나 뭐 이런 결제 관련주 다나나 NHKC, 뭐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이런 회사들, ITIG도 이런 쪽으로 업무도 하죠. 이 서비스 관련된 그 STO나 뭐 스테블 코인 그래갖고 얘까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나노팀 HVM 여기까지는 뭐다 우주항공주예요. 우주항공주는 다 야망야망 상승했어요. 그 중에 좀 상승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유인 플러스와 ICTK, 아이유인 플러스는 지금 뭐 매각 관련된 또 그런 이슈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ICT하고 아이유인 플러스는 뭐죠?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양자 관련주들도 이제 드디어 테마로 합류했습니다. 양자 관련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두 종목만 좀 빼온 거고요. 아타모 사이언스나 큐러셀 이런 거는 개별주로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개별주 중에 바이오니 여러 가지 상승한 종목이 꽤 되지만 이렇게 오늘은 특히 STO랑 스테이블코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이죠. 이거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사 몇 개 보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미래, 아틀라스, 과거에 머문 노조. 그쵸? 노조는 과거에 머무르죠. 근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머문 사람들, 수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 노봇으로 가는데 아유 난 노봇 싫어. 산속에 가서 농사 짓고 혼자 살래. 혼자만의 그러한 세계, 원시적이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뭔가 그다음 본인이 뭔가 좀 의료나 뭔가 첨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은 아마 그 기계를 이용하고 그런 것도 못할 거예요. 물론 돈도 없죠. 산골에 살아서 특별히 특용작물이나 이런 걸 안 한다면 자급자족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기 혼자 살지만 병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산업이 결국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계속 확장입니다. 확장 발전. 자, 또 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점 하나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 아니라 유료 방송에서 좋은 점 하나는, 이제 유료 방송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비용도 내고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못할 말 할 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증권사에서 센 공개 매수, 센 친구까지 총 32억 챙겨. 더 벌었겠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데 그 전에 공개 매수를 하려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자 이게 2만 원대 거래되는데 공개 매수를 3만 2천 원에 하겠다. 이거 발표 나기 전에 엄청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만 2천 원에 매수를 공개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언제 상장 폐지가 된다. 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3만 2천 원이면 마진이 꽤 괜찮죠. 그러니까 막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겠죠. 당연히 3만 2천 원 근처까지 이게 발표 나고 그래서 이때 다 던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이런 공개 매수 상장 폐지 전에 이런 거를 증권사에서 하잖아요. 이 증권사에서 다 미리미리 친구 한 명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한 명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너만 알고 있어 하고 한 명 얘기하면
100명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여기 걸러서 형, 아버지, 동생, 아들아, 뭐 사위,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공개적인 데서 뭔가 좋은 뭔가 나만 알고 있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NH투자증권에서 이걸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투자의 세계, 특히 주식시장. 정보는 뭐야, 이런 증권사부터 뭐 그 회사 오너가부터 다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취매가 가능하고 차명 계좌가 한 전국에 한 뭐야 천만 개는 있을 겁니다. 천만 개. 예, 차명 계좌가. 예, 물론 뭐 좀 과장해서지만 어쨌든 차명 계좌 엄청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조작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 투자자가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 STO죠, STO. 유통, 인가, 지연, 그죠? 이제 장외시장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조각 투자사들의 시간과 헌금, 체력, 시험대에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조각 투자를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거의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 투자를 위해서 인원도 뽑고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고 3년 동안 이제 손가락 빨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정작 빨리 돈을 돌리고 해서 뭐 자꾸 이런 거 발행도 하고 해서 거래세도 나오고 계속 유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과 현금 이게 지금 빵꾸 나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 그리고 유보금도 없고 이런 애들이 과연 그 큰 뭔가 이런 거를 뭐 그런 거를 이제 유동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인력들도 나간 애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시간대 올랐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뭐냐 시험대 올랐다 이 얘기죠. 그렇고 지금 뭐 아무래도 금융사 저기 종합금융사들은 잘하겠죠. 예, 돈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맣게 했던 거의 벤처 같은 이런 데들 중에 이제 과연 강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코스닥을 3천까지 가자 해법 그죠? 자, 코스닥 3천 가는데 중요한 해법으로 STO를 이용하겠다. 자, 이제 로봇 계속 얘기하지만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자 뭐 이제 심지어 뭐 양자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제 컸던 건 로봇입니다. 로봇이 5천 포인트 가는데 영양 뭐 반도체도 뭐 2차 전지까지 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다? 이제는 STO예요, STO. STO가 로봇보다 시장이 훨씬 커요. 자, STO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늦었죠. 자, 스테이블 코인도 늦었고요. STO도 늦었어요. 이게 다 전자금융 관련된 건데 법과 제도가 이걸 못 따라갑니다. 얘네들은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 거를 정비를 안 하고 이제 정비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랐다 뺐다 할 겁니다. 뭐 난제에 부딪혀서 또 빠지고 막 급락했다가 또 오르고 로봇주 처음에 올릴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주식을 사면 팔지를 마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잘 막 갈 것 같다가 또 쭉쭉 빠질 거야. 뭔가 문제가 난제가 계속 나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STO 주식들 있죠? STO 주식들을 뭐야? 24시간 돌릴 거예요. 24시간. 그 정도로 돈이 돼요. 거래세가 계속 나온다고. 예? 우리나라는 이 특히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 기업 문화가 빨리 없어져야 돼. SK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뒤치기, 뒤치기 있죠. 뒤치기. 뒤따라가서 따라잡는 거 시장이 자 벤처 애들이 자 시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미국 애들이 뭐 로봇이든 뭐 뭐든 시장이 조성이 돼야 돼. 조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야 우리 돈 들고 가서 자 우리 국가에서 밀어줘서 들어가자. 뒤에서 그냥 뒤통수 딱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뭐 요만큼 빼먹던가 뭐 다 빼먹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는 안 통한다니까. 이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악이야. 반도체나 이런 쪽도 미국에서 이제 떨궈줘 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삼성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대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네, 중간에 좀 내용이 잘려서 다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세계적인 뭐 빅테크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처럼 그 위상에 맞게끔 일정 부분들은 좀 선도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종목들을 보겠는데요. 자, 다날이 있습니다. 다날이 상한가를 갔죠. 아무래도 이 STO랑 이제 전자거래법, STO랑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결제 관련된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 다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봉상에는 이렇게 이평선을 한 번에 다 찍으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는데요. 월봉을 보면 이제 N자형 파동, 전형적인 빠지다가 옆으로 횡보 밀다가 이제 다시 이번 달에 뭐 좀 더 올라오겠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또 상승이 재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날이 차트가 좀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 제가 쭉 보고 다시 방송을 뭐 빠진 부분, 지워진 부분을 하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선두로다가 항상 이 STO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움직일 때는 이 결제 관련주들이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다날이었습니다. 다날 또 내일도 좀 상승하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NHNKCP도 상한가 였죠. 역시 이제 결제 관련된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이평선이 얘는 모아서 뚫었네. 모아서 뚫었죠. 토점 여기 모아서 뚫었고요. 거래량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월봉을 좀 보시면 그죠? 얘 역시도 얘 차트도 또 괜찮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거의 수렴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이다가 이걸 상방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얘도 내일 또 가겠네. 좀 또 가죠. 또 갔다가 뭐 다음 달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향후 2월, 3월에도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 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우선 가고 여기서 또 한 달 쉴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우선은 여기 뚫은 다음에 뭐 추세가 좋고 그렇다면 잠깐 쉬었다가 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NHNKCP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역시도 이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 자, 얘 역시는, 얘는 뭐 이미 5일선 위에 올려놨네요. 뚫릴 걸 알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거래량도 증가했고요. 월봉을 봤을 때는, 그렇죠. 얘 역시도 이렇게 하면서 5일선을 뚫었고요. 얘도 N자형인데 좀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차트. 엄밀히 따지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U자형에서 이제 이렇게 상단 24만 8,500원까지 굉장히 높네. 이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 이렇게 뚫어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역시도 차트가 월봉을 보면 알겠지만 괜찮습니다. 카카오페이 상한가 같습니다. 결제 시스템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역시 좀 결제 관련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 그런 회사죠.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봉이 하나 나온 거, 그죠? 주봉을 보면은 얘 역시도 2차 상승 구간에 왔네요. 그죠? 얘는 뭐 전형적인 이러한 뭔가 수렴이 끝났다라고 수렴의 상단을 뚫고 이제 요거 뚫어줘야죠. 근데 뭐 뚫어줘도 윗꼬리 달고 다음 달에 뭐 이렇게 가는 다 차트가 이런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제 요거 5일선 밑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21선을 찍었지만 5일선 하단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가면 하단에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이랬을 때는 좀 장대 양봉보다는 어디 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질 확률이 높고 차라리 그 다음 달 뭐 5일선까지는 안 빼도 일부 꼬리를 달면서 뭐 이렇게 월봉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회사들이 어쩌도 좀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테마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옥석 가리기는 얘네들이 이제 어느 이제 뭐 1, 2차 상승 패턴에서 그다음부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굳이 뭐 종목이 뭐 어디랑 연계돼서 뭐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한가. 아, 빠졌다. 그럼 그냥 다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테마로 가기 때문에. 옥석 가리는 거는 언제다? 적어도 한 두세 달부터 가려야 돼요. 두세 달. ITIG 같은 경우도 이 결제 시스템 쪽도 강하고 또 STO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다나라고 뭐 AI 결제 뭐 이런 쪽을 협업한다 하면서 다날이 상한가 가니까 뭐 그 다음에 바로 갔죠. ITIG도 그래서 시총이 엄청 싸죠. 그래서 얘가 대박이 되겠다, 얘가 텐베거가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했어. 시총이 너무 싸다. 그리고 얘가 이제 결제 쪽까지 일을 한다. ITIG가 텐베거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했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면 또 안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시 갈 것 같아. 얘만 사는 것 같죠. 그죠? 얘를 잡은 사람은 보십시오. 한 뭐 300억에 잡아서 3천억만 가면 돼요. 얘는 10백억을 가려고 작업을 잘 한 거야. 얘 계속 빼더라. 계속 흘렸죠. 엄청 흘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평선을 한 번에 다 찍었죠. 갑자기. 그리고 거래량이 대박이 나왔죠. 장대 항봉으로. 물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고 나면 다시 올릴 때 그때부터 또 제대로 상승하겠죠. 한번 월봉을 보면 많이 뺐죠. 그죠? 그 월봉도 보시면은 전형적인 U자형 패턴입니다. U자형 패턴의 상승 초기예요. 그죠? 근데 요번 달은 뭐 요번 달 많이 가진 자리는 아니지. 어느 정도 가겠지. 근데 이거 아직도 들어가도 이거 갈 자리가 많잖아. 그죠? 갈 자리가 많죠. 그죠? 자, ITIG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끄는 테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끌어갈, 코스피 3천을 이끌어갈 STO 주식들, 뭐, 물론 더 있지만, 예, 거기서 상승한 종목 위주로 한 15개? 15개 정도 보는 거죠. 예,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흐름을 읽으라는 거예요, 흐름.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른다. 지금은 철저히 유동성 장세다. 조만간 이제 잡주까지, 삼등주까지 다 오른다. 하지만 거대 흐름은 로봇에서 STO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월요일날 당장 빠지면 아 이제 돈이 다 나갔구나. 그런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어쨌든 간에 한 긴 텀, 한 6개월 정도 모멘텀을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빠졌어요. 이거 다 팔까요? 이거 딴 거 살까요? 이런 사람 막 보면 난 짜증나. 그런 댓글이나 그런 거 쓰기 전에 본인이 좀 침착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쓰라고. 예?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막 똥구멍에 불 난 것 같아. 막 엉덩이 불 나갖고 나이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막. 그럼 내가 그냥 알아서 해 본인이 솔직히 그러고 싶어.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돈이 되냐고. 얘 같은 경우도 엄청 빼다가 이제 올렸죠. 얘도 많이 가겠죠. 근데 얘는 시총이 꽤 높습니다. 코나이는 이제 전형적인 직불카드 뭐 그런 뭐야 뭐죠? 지방의 그런 지역 문화 카드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코나이. 네, 어쨌든 얘도 차트상으로는 좀 갈 것 같아요. 그죠? 월봉 역시도 갈 것 같죠. 근데 좀 상승과 하락폭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수렴할 위치도 되네. 수렴할 위치도 조금 여기서 좀 더 갔어야 돼. 더 갔다가 갔으면 쭉 가는데 좀 수렴할 위치도 돼. 이렇게 올렸다 또 좀 빠질 수도 있네.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차트가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차트는 상승과 하락이 원래 대칭 원리예요. 대칭. 그래서 자 이만큼 뺐어. 그럼 이만큼 올려줘.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그죠? 근데 어쩔 때 뭐 더 뺄 수도 있지. 근데 이런 대칭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과 조정 기간이 비슷해야 돼. 물론 조정이 심해서 이런 식으로 뭐 더 밀 수도 있지. 근데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밀었으면 나중에 더 세게 올라갈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약간 변형된 그런 게 있어요. 그 차트 보는데 기본은 대칭 원리, 대칭 원리. 조정을 준 만큼 상승한다. 그죠? 기본이에요, 기본. 자, 핑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7% 상승했을 때, 그때 IGI를 들어갈까?
걔는 뭐 그때 당시 한 3%도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뭔가 뒤로 밀어야 돼. 근데 핑거가 그때 선두로 나갔거든요. STO 중에. 근데 결제 시스템이 먼저 간다는 걸 알면서도 꼭 이상하게 핑거나 갤럭시 모니터리, K옥션 막 이런 걸 사고 싶다고. 이상하게 ITI즈나 다날 이런 데는 손이 잘 안 가요. 먼저 갈 걸 알면서. 제가 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어. 그러니까 좀 사고 이상하게 이게 안 맞나 봐. 그런 거 잘 안 사게 되더라고. 얘를 샀는데 물론 7%에 사서 수익이 꽤 났어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가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되려 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STO 그게 좀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얘도 나쁜 차트가 아니죠. 월봉상. 그죠? 월봉상 보면 U자형 패턴의 초기입니다. 초기. 다음 달에 더 많이 가고 그 다음 달에 더 많이 가는 차트를 요거 먹고 팔려는 사람들. 자, 요거 먹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 어? 그죠? 물론 이렇게 쭉쭉 일자로 그려도 어떻게 가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핑거였습니다. 핑거. 대표적인 STO 관련주. 그 다음에 갤럭시 모니터리도 한번 보죠. 갤럭시 모니터리. 얘도 보죠. 여기서 다 수급이 들어왔다 또 눌렀죠. 수급이 여기 들어왔다가 눌렀다가 이제 다시 쫙 올리면서 이평선을 다 찍고 장대 한번 나왔어요.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주봉 보시면 얘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고 어쨌든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얘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뭐 얘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이 있는 거예요. 박스권. 이 박스권을 뚫어야 돼. 그래서 이 박스권 이거 뚫은 다음부터 좀 뚫으면 여기서 좀 뭐 한두 달 쉬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줘야 돼. 얘가 커지려면. 그러려면 시총이 적어도 한 2조, 3조 때까지 가야 되지. 과연 그 정도의 캐파가 나올지. 다만 갤럭시 모니터리는 발행한 그러한 경험이 많아요. 과연 이제 그게 또 발행을 앞으로도 더 하고 수익 보조 면에서 이제 비전을 주면 뭐 이런 구간을 충분히 가겠죠. 갤럭시 모니터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옥션도 뭐 14% 상승했죠. 서울 옥션도 이평선을 다 찍고 다 찍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이때 좀 상승했다 빠졌는데 월봉 보면은 얘 같은 경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 부분들에서 뭐 한 번씩 쥘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여기까지도 도전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4개월, 4, 5개월은 돼야 되겠죠. 4, 5개월.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K 옥션도 보죠. K 옥션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아직까지는 뭔가 재료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까지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만큼 뭔가 좀 아직 덜 됐어. 거래량도 생각보다 적죠.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네, 힘이 없죠. 얘 역시도 이제 월봉을 봤을 땐 U자형 패턴이에요. U자형 패턴. 근데 얘는 좀 힘이 없는 거지. 그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턴 보자, 아턴. STO 관련돼서. 아턴도 보시면 다 찍었죠? 이평선 윗꼬리 달아서도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죠. 요 모습이 정상이에요. 윗꼬리를 안 달고 딱 상한가에 끝나면 더 좋은데. 상한가에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봤을 때, 얘는 조금 애매하네. 애매해. 아, 애매하네요. 어쨌든 어, 요번 달에 뭐 한 요만큼 올랐다 윗꼬리 달고 뭐 다음 달에 또 이게 쭉 올리면 여기까지는 무난히 가는데 여기를 간 다음에 과연 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우선은 뭐 좀 애매한 부분은 이 곡선을 뚫어야 돼. 예, 뚫지를 못하면 약간은 좀 이렇게 이격을 좀 벌어줘야 될 확률도 있네요. 좀 이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갈 만한 차트는 아닌데 모르죠. 또 대장 테마가 되면 또 이런 식으로도 뭐 4개월이든 뭐 뚫을 수 있겠죠. 아톤이었습니다. 아톤. 근데 요 이격이 너무 짧아요. 요 이격이 올릴 때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아톤이었습니다. 유라크랑 한번 보죠. 유라크.
그죠? 얘도 뭐 얘는 밀린 거지.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하네.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못 터졌네. 그죠? 보면 약한 애들이 아직까지는 약한 애들이 있어. 뭐 좀 기사도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애매한 차트들이 많네. 어쨌든 뭐 이런 구간까지는 무난히 가겠죠.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걸 찍은 다음에 과연 다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입니다. 못 넘어가면은 최악의 경우 어떻게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뭐 때려맞고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유라클이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까지 이제 그다음 10%대 이상 상승한 STO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물론 더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 오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8%, 뭐 5% 이렇게 상승했어요. 한국 정보 인증 얘는 다 찍었죠. 다 찍고 거래량 높죠. 근데 이제 위에 좀 밀렸다는 거 요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한번 월봉을 보시면 얘도 역시 좀 이격이 짧네요. 똑같네. 요런 차트가 비슷하게 있죠. 11,000원, 그리고 뭐 7,000원, 6,000원. 음,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눠서 뭐 갈 수도 있는 차트예요. 나눠서 가면 되겠네. 자, 한국 정보 인증.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월봉의 모양을 보면 요런 식으로 된 것들은 뭐 막말로 여기까지 가봤자 두 배가 안 돼요. 물론 저가 대비해서는 두 배인데 두 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U자형 패턴이나 이런 거 나온 애들은 적어도 한 다섯 배에서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최고 옛날에 그러니까 상장 시 뭐 최고가든 어쨌든 최고가를 가는데 이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쭉쭉쭉 뭐 또 쭉 빠졌다 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이런 주식들은 자 1,700원이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지금 6,700원인데 몇 달 동안 11,000원을 넘어갔다? 굉장히 뭐랬죠? 다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돼요. 이제 최고가까지 이제 행진을 할 겁니다. STO 때문에. 근데 이 최고가까지 갔어. 석 달이나 뭐 넉 달이 걸려서 테마로. 근데 얘는 뭐 자리에 6,000원에서 10,000원 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씩 간 거죠. 뭐 사태야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도. 근데 아까 보면 막 4배, 뭐 5배, 막 이렇게 6배, 막 10배가 주식들은 굉장히 상승폭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에서 최고가 부분이 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기왕이면 STO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그런 종목을 사는 게 낫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월봉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얘는 좀 올라도 뭐 재미없겠다 한마디로 그러면 그거보단 좀 재밌는 그래도 한 5배,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죠? 더 많이 오를 테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짜 방송에서 이 정도로 뭐 테마 분석 앞으로 코스닥 3천에 주도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물론 한 20종목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많이 못 올랐어요 아직까지. 물론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순환매 되면서 이제 주도주 이제 후발주 빠져있던 주식들이 바톤 터치 하듯이 뒤에서 막 쭉쭉쭉 따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좋은 뭐 소스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나와서 그거는 뭐 중간에 체크하시면서 해야죠. 뭐 그죠? 뭐 그런 것까지 뭐 다 일일이 막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변동 사항을 얘기해 준다는 건 그건 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뭐 무료로 뭐 광고 하나 봐주면 뭐 2원, 5원 떨어지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자, 큐로셀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죠? 5일선까지 붙였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고가 있죠. 요 고가를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차트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깝죽거리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이제 발표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매수해서 7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10만 원이 넘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자, 퓨어셀. 어쨌든 이게 좀 돼야지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퓨어셀 많이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코칩, 아까 삼성전기 MLCC 관련돼서 얘 역시도 삼성전기 쪽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런 걸 납품을 하죠. 얘가 이제 얘도 차트가 좀 수상한 게 이제 요거를 이제 뚫을 때가 다 됐어요. 언제든지 뚫었다가 뭐 윗꼬리를 달아도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뚫은 다음에 이제 며칠 요 안에서 깔짝거리다가 다시 큰 상승이 올 자리입니다. 시총도 작고요. 꽃집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이제 좀 실적도 좀 나아지고 해서 갈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번 달 좀 가고 다음 달에 또 가고 그렇죠? 이제 좀 이런 구간들을 갈 때가 됐죠. 자, 코칩이었습니다. 자, 나노팀도 상승을 또 했죠. 그죠? 나노팀이 이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뚫을 수도 있겠죠. 나노팀 역시도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네, 월봉을 보시면 얘도 요번 달보단 다음 달에 사셔야 될 거예요. 다음 달에 많이 가겠죠? 요거 딛고 많이 갑니다. 나노팀 다음 달에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주 중에서 싸죠. 네, 나노팀이었습니다. 이건 다음 달에 사도 요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노팀. 네, 그 다음에 스피어도 지금 우주항공, 이런 부품, 스페이스X 이런 데 납품하려고 그러죠. 얘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타고 5일선 타면서 계속 가고 있죠. 빠질 듯 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죠? 이제 기울기를 세울 때가 됐어요. 네, 세울 때가 됐죠. 네. 대략 이제 급등 구간만 남은 거예요.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1조가 넘었어요. 스피어가 1조가 넘네요. 자, 이 의료 AI 회사의 우회상장에서 상장한 스페어가 우주항공 테마의 힘을 얻어서 1조가 넘어갔습니다. 우선은 1조 5천억 정도를 보고 달릴 것 같아요. 자, 스피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HVM이 있어요. HVM도 대표적인 우주항공주죠. 우주항공주가 얘네 2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구간. 그래서 더 갑니다. 더 가죠. 자, 얘도 1조가 넘었어요. 1조. 1조가 넘었습니다. 1조가. 그죠? 우주항공주. 그죠? 월봉 봤을 때 요번 달에 좀 더 올리겠네. 아직도 더 올릴 확률이 높아요.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만 원 넘기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해서 10만 원 넘어가요. HVM이었습니다.